안녕하십니까. 추경스탑 영어팀장 박경입니다. 오늘은 JTBC 드라마 아파트. 일단 기본적으로 장충금 얘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세 같은 거 살아보셨으면 나가실 때 받아가셔라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그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되게 애매하면서 첨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썼다고 해서 받아가기도 애매하고, 드라마에서는 이 부분을 딱 꼬집었어요. 전형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인마이 포켓하는 그 경위를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게 보여준 드라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형사 고소도 되긴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잃어버린 돈 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는 전직 조적폭력배가 아파트 회장이 돼서 거액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노린다는 내용이고, 1, 2화에서는 178억의 장기수선 충당금, 동대표 선거, 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사무소, 공사개혁과 이해관계 등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요소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드라마라서 약간 과장된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보통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소하게 이야기하거나, 이제 분쟁 있는 데는 진짜 대판 싸우기도 하고, 여기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있고,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은 되게 법이 빡빡하기 때문에 촘촘해서 들어갈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틈이 있는 게 바로 아파트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집합 건물은 정말 틈이 많아요. 정말 법이 이렇게 듬성듬성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틈이 많아서 이제 판례가 막 뒤집히고 앞에 게 아니었다, 뒤가 맞다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 건물 하시는 분들 보시면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르고 판사마다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리스크 피하면서 할 수 있냐 이런 문의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178억 장기수선 충당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전직 조직폭력배가 아파트 회장이 되려 하고요. 목표는 단 하나, 아파트에 적립되어 있는 178억의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근데 이게 178억이 아파트에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세대수가 많은데, 일단 잠실에 5,000세대 이런 데 있잖아요. 한 세대당 1,000원만 걷어도 5,000세대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다 보면은 이게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장기수선 충당 계획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매월 얼마나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관리비에 부과가 되는 것이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냐에 따라서 발생하는데요.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파트 통장에 저 정도 돈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이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파트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 엘리베이터는 교체도 해야 되죠. 한 10년, 20년 쓰면 교체해야 되고, 또 매년 수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 외벽 보수, 기계 설비라 하면은 전기, 하수도 이런 것들, 그리고 상수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계 설비도 매년 점검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교체도 이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변압기, 변전기 이런 것도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수명에 따라서 그걸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들이 차례차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사 한 번 할 때마다 1, 2억은 우습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 수립하고, 이런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일반 관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목적성 적립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장기수선 계획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현금을 단순히 인출해가는 것이 아닌 계약에 의해서 돈을 빼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용역계약을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몰아주면서 그 공사 비용을 뻥튀기 시켜서 회사에는 이 정도 비용을 주고 나는 이만큼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게 되고요.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에 껴가지고 마치 공사한 것처럼 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그 돈을 리베이트로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먹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해먹을 수 있는 게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이게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파트나 집합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돈을 부릅뜨고 내 재산을 지켜보려는 노력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요, 공사 내역을 공개하고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공사 완료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려보시면은 게시판에 이렇게 우리 뭐 공사합니다, 비용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될 때 그때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많아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해질 때 위험해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가짜 가족이 나오죠. 동대표 출마하려고 가짜 가족을 만듭니다.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족을 만드는 거죠. 박희강이 혼자 동대표 출마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을 꾸며서 선거에 출마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내가 안정적으로 이 아파트에 살면서 가족도 꾸리고 되게 화목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를 보시면 뭐 가족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기혼이어야 된다거나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딱 그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가족을 꾸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생활 이력이나 이제 공동체 활동한 거거나 후보자의 신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판등이 실제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이 부분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 흥미로운 부분은 박희강이 학력을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검정고시 출신 자수성가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동대표 선거를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법적 자격과 별개로 입주민의 신뢰와 평판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및 오피스텔, 집합건물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동대표 대신 관리인과 관리단 집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동대표가 되거나 이제 동대표단을 장악하거나 집합건물이라면은 관리인이 되거나 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근데 뭐 집합건물은 사실 관리인이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견제가 없다면 우리가 모은 장기수선 충당금 그리고 잡수입들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올바르게 그리고 투명하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드라마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관리 구조와 이해관계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의 공동주택 관리 제도와 집합건물 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집합건물을 잘 알지만 공동주택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공동주택의 전문가를 한 분 더 모셔와서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파트 3, 4화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